오늘은 리스트 챕터의 첫 시간입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의 복습입니다. 사실은 좀 추가하는 건데 이 프랍을 증명할 때 잘 보면 n과 m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인데 덧셈의 교환 법칙은 우리가 add underscore com이라는 이름의 정리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이거였죠. 근데 여기 덧셈이 3개가 있잖아요. 플러스 3개가 있어서 이 중에 어디에 이 add컴이 적용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되고 요 x 대신에 n, y 대신에 m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with 이렇게 x는 n, y는 m 이렇게 해서 이 증명을 했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괄호를 열고 addcom nm 괄호 닫고 그러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좀 짧아졌죠. 그래서 이 새로운 구문을 쓰면은 원래 구문보다 조금 더 간편한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에 기존 구문은 이 변수 x와 y에 정확히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좀 친절하게 말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택틱의 인수에 인수를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택틱은 지금 rewrite죠. 택틱은 rewrite인데 이것의 인수가 addcom이라고 하는 정리죠. 여기에 인수가 들어가는 거죠. n과 m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tactic 어떤 my theorem with argument 1은 value 1이고 argument 2는 value 2고 뭐 argument 3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쭉 나가는 대신에 이렇게 tactic하고 괄호를 열고 그 정리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인수의 값을 그냥 써주는 거죠. 인수의 이름 arg1, arg2는 안 써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택틱의 인수로 정리를 썼는데 사실은 정리가 아니고 가설을 써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정리나 가설의 그 프로포지션은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칙문이라고 그러죠. 전칙문. 여기 한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다른 프로포지션이 들어가는 그런 전칙문일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러한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챕터의 제목은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리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netprod 뭐냐 하면은 이 net라고 하는 그 타입의 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걸 뭐 직적 이런 말도 쓰기는 하는데 그냥 저는 카티지안 프로덕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생성자가 하나입니다. pair. 그리고 두 개의 인수 n과 m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의 타입은 net라 이거죠. 여기서 잠시 이 생성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생성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이 netprod.라고 하는 타입의 원소를 생성합니다. 타입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타입의 원소를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에는 괄호가 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서 일단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괄호가 없죠. 페어 다음에 그냥 3과 5죠. 그러면 이게 netprod.라고 하는 타입이 맞거든요. 이렇게 딱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별거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새로운 타입을 정의한 직후에는 반드시 몇 개의 그 관련된 함수들을 정의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타입의 용도랄까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첫 번째는 FST, first라는 얘기죠. 첫 번째 성분에 대한 사형이죠. 그러니까 이 X와 Y가 이 두 개의 성분이 있을 때 여기서 X만 딱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P를 먼저 페어 XY랑 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매치될 때 이 첫 번째 인수 X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FST입니다. 그 다음에 SND는 당연히 second라고 하는 함수죠. 여기는 XY에서 Y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페어 3, 5의 first니까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어를 쓸 때마다 페어 3, 5라고 하는 거는 불편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대로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x, y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페어 x, y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 표기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페어 3, 5 대신에 괄호 열고 3, 5 괄호 닫고 이걸 써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 새로운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first를 정의하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했는데 페어 xy 대신에 이렇게 x, y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왔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함수로 이 swap pair가 있죠. x와 y를 스왑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인수는 두 번째 인수로 가고 두 번째 인수는 첫 번째 인수로 오는 뭐 그런 함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전에 마이너스를 정의할 때 match n, m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거를 multiple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괄호를 넣는, 그래서 이 페어와 매치하는 거하고 그걸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 이 정의 대신에 괄호를 뭐 여기다 넣는다거나 혹은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정의가 틀린 거죠. 에러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first도 아까 그랬죠. first는 반드시 여기에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괄호를 빼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요거 별거 아니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페어와 관련된 몇 개의 함수를 정의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함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이게 뭔가요? 모든 nm에 대해서 nm은 이렇게 된다. 굉장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first nm이 n이고 second nm은 m이니까 nm 뭐 당연히 똑같죠. 증명을 해볼까요? 인트로스를 먼저 해주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imple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 프랍을 쓰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페어 P에 대해서 P는 first P, second P다.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여기는 모든 자연수 n과 m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여기는 모든 공역 넷프로드의 원소 P에 대해서 P가 이렇다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트로스 심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트로스 해주고 그다음에 심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fail 하는 거죠. 이게 왜 fail을 했는지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first P와 second P가 나타나는데 first P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first는 P의 첫 번째 성분 혹은 첫 번째 좌표를 리턴하는 건데 첫 번째 성분이 뭐죠? 알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simple은 작동하지 않고 이 증명은 fail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보듯이 이 destruct를 이용해서 해결합니다. 여기 코멘트에 보면 내가 써놨는데 destruct는 not just for case analysis. 원래 destruct는 생성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첫 번째 생성자, 두 번째 생성자, 그 각 경우에 대해서 경우를 나누어서 증명할 때 쓰는 게 destruct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는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페어 하나밖에 없지만 도움이 됩니다. 볼까요? 먼저 인트로스까지 가고 여기서 destruct를 하면은 여기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세요. P가 n,m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P를 nm이라는 인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런 얘기죠. 원래 페어라고 하는 생성자는 n과 m으로부터 P를 생성하죠. 그럼 P로부터 그것의 성분인 n과 m을 다시 복원하려면 construct의 그 역 작업인 destruct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destruct가 only one constructor, 생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는 쉽죠. simple, reflexibility 이렇게. 여기 또 하나의 정리를 가져와 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서젝티브 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페어라고 하는 생성자를 함수로 보았을 때 그 함수가 서젝티브 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프로포지션은 이겁니다. 네트 프로드라고 하는 공역의 임의의 원소 P에 대해서 어떤 AB가 존재해서 이 AB의 페어 값이 P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그런 프로포지션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려면은 여기 보다시피 exists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관련된 그런 택틱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exists가 무엇을 하는지 나중에 이 exist라고 하는 택틱이 무엇을 하는지를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쭉 연습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보면은 P의 그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수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당연하죠. 원래는 first, second였는데 second, first 바뀌었다는 거고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나가고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P를 수합해서 그것의 첫 번째 것은 당연히 second가 되겠죠. 원래 first, second인데 수합을 해. 그 다음에 그것의 첫 번째 거를 뽑아내. 그러면 second가 되는 거고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챕터의 제목인 그 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잠깐 여기를 보면서 하죠. 원래 그 리스트라고 하면은 원소들이 몇 개 있는 거죠. 원소들이 유한열, 그 finite sequence죠. 그런데 그 길이가 2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페어라고 부르는데, 페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죠. 그럼 길이가 3인 거는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하는데, 트리플도 생성자 하나를 써서 페어 비슷하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4, 5, 6 이렇게 제한 없이 막 늘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때는 페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합니다. 여기는 생성자가 두 개죠. 닐하고 컨스가 있습니다. 닐은 길이가 제로인 리스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컨스는 어떤 리스트에다가 하나를 더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앞에다가 이걸 헤드라고 그러고 이걸 테일이라고 주로 부르죠. 머리, 꼬리 이렇게. 그런데 이 두 개의 컨스트럭트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나타내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테이션들을 정의해서 쓰는 거죠.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길이가 3인 그런 리스트죠. 이렇게 1, 2, 3 이러한 리스트를 나타낼 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닐이 이제 길이가 제로인 그런 리스트고요. 3을 더하고 다시 2를 더하고 다시 1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리스트를 나타내는 것도 좀 불편하죠. 뭘 많이 타자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테이션들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 있죠. L이라고 하는 꼬리 부분의 리스트에다가 X를 맨 앞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const XL과 마찬가지죠, 이게. 그 다음에 nil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세마이콜론으로 원소들을 분리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마이리스트를 정의했죠. 1, 2, 3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정의한 대로 나타나는데, 이런 노테이션들을 우리가 정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좀 달라지죠. 이렇게 1, 2, 3이라고 아주 깔끔하게 나타나죠. 이 마일리스트 1, 2, 3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일 고지식하게 원칙을 따라서 길게 쓰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마이콜론 두 개, 이 오퍼레이터는 오른쪽 결합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죠. right associativity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괄호를 다 떼어버리고 라인 135처럼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접 정의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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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들이 다 똑같은 리스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nil을 나타내는 기호가 요거였는데, 여기 보면 빈칸이 하나 있죠. 빈칸이 있는데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print AA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게 되면 곧 이어서 그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함수들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예는 repeat입니다. 여기 인수가 두 개죠. n과 count라고 둘 다 자연수인데, 그러니까 n을 count 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3이고 count가 2라면은 3, 3 이런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n이 2이고 count가 5다 그러면 2, 2, 2, 2, 2 이런 리스트가 리턴되는 거죠. 정의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 count를 매치합니다. count가 이 리스트의 길이가 되는 건데, count가 0일 때는 당연히 nil을 리턴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ount가 어떤 count prime보다 하나가 더 클 경우에는 일단 count prime 번만 repeat 해준 다음에 n을 앞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함수는 length입니다. 인수는 list입니다. 자연수의 리스트. 그때 이 length라고 하는 자연수를 return하는 거죠. 이것도 쉽죠. L이 nil일 때는 0이고, L이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 tail 부분의 length에다가 하나 더 해준다. 굉장히 당연한 정의죠. 이 repeat와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는 이 count라고 하는 자연수에 매치를 시켰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컨스트럭터인 O와 S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써주는 거고, 여기서는 match L, 그러니까 리스트란 말이죠. 이게 매치되는 그 변수가 매치해야 하는 그 값이.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컨스트럭터인 nil과 cons, 이게 cons죠. 여기 콜론이 두 개 있는 거는 사실은 cons이기 때문에 이 cons라고 하는 컨스트럭터에 대응하는 그러한 리턴 값을 여기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ppend가 있습니다. 이어 붙인다는 얘기죠. L1과 L2라고 하는 두 개의 리스트를 받아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인수 중에 첫 번째 인수 L1에 대해서 이 매치를 하네요. 그래서 L1이 nil일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L2를 리턴하면 될 것이고, L1이 이런 경우에는 이 헤드는 똑같이 H가 될 것이고 테일은 달라지죠. 이 경우에 테일은 L2와 T를 어펜드한 것이 테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T는 원래의 L1보다 길이가 더 짧고 그 L1 이전에 생성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는 타당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length를 정의하는데 length T를 썼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T가 L보다 이전에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테이션입니다. 이 fxy라는 거 쓰는 것보다는 x 플러스 플러스 y라고 쓰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right associativity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닛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증명인데, 이런 거를 유닛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심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심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리플렉시비티.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냥 심플 리플렉시비티인데 아예 심플을 생략해 버렸어요. 리플렉시비티가 심플을 포함하니까 아주 쉬운 거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 이렇게 새로운 함수 혹은 그 새로운 함수에 대한 노테이션을 정의한 직후에 하는 이런 유닛 테스트의 증명은 대부분 리플렉시비티를 쓰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함수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헤드입니다. 헤드. 그러니까 헤드는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원소를 말하는 거고, 테일은 리스트에서 헤드를 제외한 그 뒷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헤드보다 테일의 정의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볼까요? match L with nil. nil의 테일은 nil이고, 그리고 L이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테일이 이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헤드는 조금 달라요. 주어진 리스트 L이 이렇게 HT로 컨스트럭트 된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H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nil인 경우에는 헤드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리턴할 것이냐? 그 리턴 값의 타입이 net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폴트 값으로 뭘 하나 넣어줍니다. net 타입의 값 디폴트를 넣어줍니다. 뭐 0이라던가 혹은 99라던가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고 하는 함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폴트를 99라고 했을 경우에 그 헤드 함수의 결과가 99가 나왔다. 아, 이것은 그 리스트가 nil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어진 리스트가 99가 헤드일 수도 있잖아요. 99, 98, 97 이런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도 헤드 값은 99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nil이 들어왔을 때도 헤드 값은 또 99가 나올 거란 말이죠. 구별이 안 간단 말이죠. 이런 그 예외적인 경우죠. exception인 경우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또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닛 테스트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헤드가 1이 나와야겠죠. 이 경우에는 헤드가 0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디폴트를 0으로 넣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테일이니까 2, 3이 되겠죠. 전부 다 증명은 아주 쉽게 그냥 리플렉시비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은 연습 문제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non-zeros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냐 하면은 이런 성질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넣으면은 리턴 값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0을 다 뺀 거죠. 0이 아닌 것들, non-zero인 것들을 모으면은 1, 2, 3이 되니까 거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odd members, 이거는 홀수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010 쪽이 있는데 홀수가 1하고 3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odd members에다가 이 리스트를 넣으면 리턴 값이 1, 3이 되는 그런 함수를 정의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죠. 여기는 count odd members. 그러니까 홀수만 세라는 얘기죠. 홀수의 개수가 몇 개냐. 여기 보면은 1, 3, 1, 5니까 4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4가 나와야 될 것이고, 여기는 홀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0이고, 여기는 하나도 없죠. 여기도 nil이니까 0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유닛 테스트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전부 다 그냥 리플렉시비티 한 방이면 끝날 겁니다. 유닛 테스트는 문제될 게 없고요. 이 함수 3개를 이제 정의해야죠. 그래서 넌제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어진 리스트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이 만일 nil과 매치된다면 당연히 nil을 리턴해야죠. 그리고 nil이 아니라면 이런 형태일 텐데 이때 h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h가 0에 매치될 때는 그건 빼버리는 거니까 요 테일 부분에 넌제로만 모은 거랑 같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L에서 제로가 아닌 것만을 모아서 만드는 리스트는 h가 0일 때는 그 테일 부분에서만 넌제로인 거를 모아서 만든 리스트와 동일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만일 h가 0과 매치되지 않고 s 뭐랑 매치된다. 그럼 h를 살려야죠. h가 넌제로니까 h는 살리고 그 테일 부분에 그 넌제로들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든 거를 이에 붙이면 된다.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dd 멤버인 경우에는 당연히 add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죠. 판별하는 거를. 이때 add라고 하는 함수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베이식스 챕터에서 아마 됐을 겁니다. 그걸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까는 그 head, h를 매치했는데 이번엔 head가 아니고 head에 add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한 결과값, 이 결과값을 매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nonzeroes와 add members의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매치하고 그냥 하나의 변수인 것이고, 여기서는 매치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 어떤 그 composite expression이라고 그러죠. 복합 표현식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매치 다음에 그런 term을 사용했다는 게 이거랑 다른 점입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죠. 그 다음에 count add members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 처음부터 새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얻어 놓았던 add members와 length 두 개의 함수를 결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거 기억하시죠? 이거 증명할 때, 유닛 테스트 증명할 때 simple은 아무 일도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함수의 합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reflexivity는 이런 경우도 계산을 잘 해줍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은 별이 3개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alternate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1, 2, 3, 9, 4, 5, 6을 alternate 시키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1, 4, 2, 5, 3, 6.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교대로 원소를 뽑아서 좀 더 긴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죠. 여기 뭐 비슷한 것들이 쭉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 SF를 보면은 해답을 공개하지 말라고 여기 어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쉬운 문제는 뭐 그냥 다 올릴 거고요. 별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해답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그냥 힌트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